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중국 경제 성장의 중년축이죠. 이 전기차 업계가 눈앞에 닥쳐오는 위기의 무게로 인해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엄청 잘 나가는 듯 보이지만 당장 내년부터 초위기 상황으로 돌입할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한탄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중국 전기차 업계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불길한 경고를 하는지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의 경제 전문지인 차이시는 10일 덩샤오단 루이란 자동차 해외 사업부 총경리가 지난 7일 열린 2024년 중국 자동차 충칭 포럼에서 지난달 유럽 시장을 시찰하며 본 상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덩샤오단은 중국 전기차가 유럽 각 대형 항구에 심각하게 쌓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업체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 작년과 올해 돈을 벌었더라도 내년에는 앞서 본 돈을 모두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루이란 자동차는 중국 주요 자동차 업체인 지리 자동차 산하 브랜드입니다. 덩샤오단에 이어서 유럽과 미국 시장 리스크가 비교적 크고 자동차 수출에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자동차 회사도 장기적이고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덩샤오단의 이런 지적이 지난 4월 미국 자동차 매체인 오토모티브 뉴스의 유럽판 보도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입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당시 유럽 항구에 수입 자동차 수천 대가 쌓여 있고 상당수는 중국산이라 그러면서 유럽의 항만, 물류 시스템이 대규모 자동차 수입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일부 제조사는 항구 내 구역을 임차해서 차를 세워놓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의 항구에 이렇게 중국 전기차가 넘쳐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유럽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 업계가 과잉 생산의 종착지로 유럽항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판매량 예측과 관계없이 일단 유럽으로 수출하고 보자 하는 심산으로 인해서 유럽 항구마다 중국산 전기차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4월 10일 자동차 판매 둔화와 화물 운송 적체로 유럽 주요 항구가 중국산 전기차의 주차장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향후 배송 일정도 없는데도 항구 차량 터미널에 자리를 예약하는 중국 회사도 있을 정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유럽 최대 차량 수입 항구인 벨기에 제이브류허항 측은 원산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업체들이 점점 더 항구 주차장을 창고처럼 쓰고 있다 그러면서 딜러 업체에 재고를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항구 터미널에서 차량이 수거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 물동량이 많은 독일 브레머하펜 항의 차량 터미널 운영업체 BLG 로지스틱도 최근 자동차가 항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업체들이 기대만큼 빠르게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를 팔지 못한 것이 병목 현상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부 중국 전기차는 길게는 18개월간 항구에 머물면서 수요 업체에 향후 배송 일정에 대한 증빙을 요구한 항구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측은 유럽 시장 내륙 운송이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불리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게릴라전식 차량 수출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아디나 칠위, 체리라고도 하죠. 그리고 상하이차 등 중국 자동차 업체는 유럽 전기차 판매 확대 계획을 세우고 중국 내 공장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 내 현실은 중국 전기차가 그렇게 팔리지도 않고 앞으로 관세까지 추가로 부과되면 판매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앞으로의 전망을 캄캄하게 보는 핵심 이유가 바로 오는 7월 4일부터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EU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관세율이 어느 정도일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EU 소속이 아닌 튀르키예도 7월 7일부터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 중국 입장에서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시작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EU를 넘어서 튀르키예 등의 신흥국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전기차는 살 길이 없어집니다.
이후에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지난해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르라이엔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중국 전기차 수입에 홍수를 경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폰데르라이엔은 10여 년 전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유럽의 산업이 전멸된 것 같이 중국산 전기차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유럽의 자동차 산업도 몰락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 같은 정책을 몰아붙였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4일 지난주 독일 연구기관인 세계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연구를 인용해서 중국 전기차에 2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3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수입의 약 25%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건 중국으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서방 국가들 상당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국 전기차 업계가 더욱 고민스러운 점은 아직 본격적으로 글로벌 관세 부과도 되기 전인데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인 SNE가 지난 7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중국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당국의 내수 촉진 드라이브 속에 전년 동기 대비 28.6% 늘었지만 유럽 주요 국가들의 보조금 중단 그리고 미국 견제 속에 중국 업체들의 유럽 및 북미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각각 2.4%포인트, 1.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이 씨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 성장을 했고 전기차가 주력이었지만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차 수출도 중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수세 명 중국 체리 자동차 총경리보도 같은 포럼에서 내연기관차가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 60에서 70% 차지하는 구도가 향후 5에서 10년 안에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차지하려면 내연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칭홍 광주 자동차 회장 역시 6일 발언에서 멕시코와 미국을 시찰해 본 결과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대다수였다 그러면서 중국 업체들이 내연차 산업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차이 씨는 전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중국의 내연차 수출량은 총 140만 7천 대로 작년 동기 대비 37.7%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 수출량은 40만 2천 대로 20.8%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전기차의 수출을 줄이면서 내연차 수출로 다시 전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또 내연 차량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인해 전술식 밀어내기 수출에 열받은 EU의 태도는 유럽 기업들의 탈중국마저 부추기면서 중국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에 생산되는 유럽차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중국의 주요 생산 공장을 두었던 볼보는 일부 모델의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유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볼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유럽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탈중국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의 일요판인 썬데이 타임스는 지난 8일 볼보가 전기차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벨기에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벨기에로 생산 기지가 옮겨지는 모델은 EX30과 EX90으로 예상됩니다. 썬데이 타임스는 이 볼보의 이런 조치가 EU의 상계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볼보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2010년 중국 지리자동차에 인수됐고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어서 상계 관세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썬데이 타임스는 볼보가 상계 관세 부과를 앞두고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유럽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생산 기지를 벨기에로 옮기는 방안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같이 볼보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럽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집니다. EU가 전기차 외에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동차, 의료기기,
주석 도금 강판 등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에 나서면서 무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 소비자들이 중국산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분야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벨기에 본사를 둔 해외 제품 구매업체 드래곤 소싱의 대표 리처드 라우브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지금의 큰 추세는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이 앞장선 가운데 유럽도 이런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전기차로 인해서 발발된 EU와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비단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 중국에 상상 못할 고통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기차 수출로 중국 경제 부활에 희망을 걸었던 시진핑 주석에게는 이 전기차의 세계 정복 프로젝트가 좌절되면서 오히려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식 사고의 한계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